반갑습니다. 조정미TV의 홍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제가 2층에다가 차를 다 올려놓고 비가 좀 덜 맞으려고 공장에 좀 비워놓고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중간중간에 또 비 새는데도 뭐예요? 또 돈 들어가야 됩니다.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막. 건물주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은 도요타 캠리입니다. 이거는 도요타 브랜드, 렉서스 브랜드, 혼다 브랜드, 일본차 브랜드들한테 고합니다. 일본차 타시는 분들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주님들까지. 뭐 때문에 제가 열받아서 이 영상을 찍는지 시작합시다. 제가 최근에 지금 도요타 혼다를 수리를 했는데 어코드였는데 신형이었는데 부품이 들어가게 있었어요. 앞유리도 교환해야 되고 뭐 좀 있었는데, 일단 도요타, 렉서스, 혼다 이런 브랜드에서 부품을 잘 안 내줍니다.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주최 측에서 물건을 독일에서 직수입해 가지고 받아서 그 물건을 가지고 뭐 BMW 코리아, 벤츠 코리아 이런 사람들이 부품을 이제 일반적인 사설 공업사에도 팝니다. 근데 혼다, 렉서스, 도요타 이 브랜드들은 부품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사설 공업사에. 우리나라가 일본 불매운동에서 차가 안 팔린 것도 있지만 차가 많이 없으니 사고 수요도 좋고 서비스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 센터도 운영이 힘드니까 서비스 센터로 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품을 일반적인 사설 공업사에 잘 안 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리를 못하니까 무조건 서비스 센터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해주면 좀 싸게 좀 잘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싸지도 않잖아요. 좀 연식이 좋은 차들, 1, 2년 안 된 신차들은 서비스 센터 가서 수리를 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4, 5년, 6, 7년 지난 차들은 보통 보험료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서비스 센터보다는 저희 같은 공업사를 많이 찾아주십니다. 서비스 센터보다 공임이 절반 아니더라도 뭐 한 3, 40%는 최소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업사를 저희 같은 공업사를 많이 찾아주시는데 부품 교환을 하려 해도 부품을 안 내줍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산은 그렇습니다. 특히 혼다, 렉서스, 도요타 이런 브랜드들에서 벤츠, BMW는 정말 잘 줍니다. 폭스바겐, 아우디도 다 그렇고요.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주는데 근데 진짜 혼다하고 렉서스, 도요타 일본 브랜드들 부품을 너무 안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제발 같이 먹고 삽시다. 그리고 고객들도 싸게 수리를 잘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혼다, 렉서스 타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고객들이 서비스 센터에 전해가지고 부품을 사야 될 수도 있어요. 막 안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이게 부산만 그런 건지 전국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부산에 있는 혼다, 도요타, 렉서스 관계자 여러분들 부탁 좀 할게요. 부품 좀 주십시오. 우리가 막 직수입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테슬라는 아예 부품을 내주지 않습니다. 반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리를 하고 싶어도 부품 교환을 할 수도 없어요. 이것도 참 큰 문제인데요. 이게 진짜 그건 공정거래법 위반 아닙니까? 그리고 또 벤츠, BMW도 마찬가지, 아우디 마찬가지인데 공통적으로 진단기 이게 세팅하는 게 있어요. 레이더 센서라든지 이런 거 센서 관련, 그리고 라이트도 요새 뺐다 꼽으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고 그 경고등을 지우기 위해선 진단기를 통해서 지워야 되는데 그 진단기도, 그 전용 진단기도 지금 국내에 안 풉니다. 서비스 센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공업사에서 수리 다 해놓고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진단기 물려가지고 몇십만 원씩 받는단 말입니다. 그거 진단기 물리는데 사실 1시간이면 되는 건데 막 30만 원씩 받아요. 그런 거를 안 풀어줘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큰 서비스 센터들만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공업사분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 차는 BMW인데요. BMW 이거는 X6인데 좀 몇 년 지난 겁니다. 구형들은 반발을 타일 부착을 해도요, 계기판에 뭐 뜨진 않아요. 라이트도 안 뜨기 때문에. 근데 간혹가다 뜨는 게 있는데 요즘 최신형 차들은 워낙 센서들이 많기 때문에 계기판에 경고등을 많이 띄웁니다. 경고등을 지우려고 하면 저희가 가진 진단기로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서비스 센터로 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도 쉽지 않고 빨리도 안 해주고 몇십만 원씩 받는다고요. 어떤 큰 수입차 하는 업체들은 진짜 막 해킹 프로그램 써가지고 막 받고 그래요. 몇천만 원짜리 기계 사가지고. 이게 뭐 안 되십니까? 이것들은 다 고객들한테 전가가 되는 건데 같이 좀 먹고 삽시다. 그래도 뭐 벤츠, BMW 이런 좋으신 분들은 부품을 잘 내줘서 정말 손쉽게 수리를 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진단기 문제도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서도 벤츠, BMW 큰 본사에서도 생각이 다 있으시겠죠. 하지만 저희 같은 공장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서비스 센터 하려면 몇십억씩, 몇백억씩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서민이 몇십억이 없다고요. 그럼 이런 전공장에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같이 먹고 삽시다. 특히 도요타, 렉서스, 혼다 일본 브랜드들을 차 타시는 분들은 진짜 꼭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 브랜드들 서비스 센터에 고하겠습니다. 분명히 고객들은 압니다.
나중에 돌아온다고요. 저는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협조적으로 부품도 나누면서 부품을 내가 싸게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사오는 건데 안 사준단 말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품집하고도 그렇고 제가 고객들한테도 부품을 못 구해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품을 안 줘요. 혼다 렉서스 캠리 이거 2012년식인데 아빠 엄마 이거 센터 가서 교환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교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럼 차주는 센터 가면 교환하면 이거 수리비 100만원은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교환 안 하고 3, 40만원, 50만원, 60만원에 수리를 할 수 있어요. 절반에 할 수 있잖아요. 영상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닛산 알티마 차가 들어왔어요. 이게 LED 타입이라서 부품값만 지금 한 90만원, 100만원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부산 지점에서는 차주가 직접 가서 물건을 사면은 배포는 하는데 부품 업체를 통해서 정비공장에는 잘 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력업체 바로무역에서는 닛산 알티마나 뭐 혼다 이런 업체들이랑 일본 업체들이랑은 좀 거래를 잘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 차를 수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품 수급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차주님 되게 열받았어요. 제가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닛산은 지금 부산에 철수한 것도 열받는데 지금 부품도 제대로 방출을 안 한다고, 나는 싸게 수리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지금 되게 열받아서 상의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대로등을 지금 서울 쪽에 수소문해서 협력업체 통해서 구했는데 스크래치가 있어가지고 깎아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 했는데 깎아주는 것도 안 되고 새 걸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재고도 없대요. 재고도 지금 다시 시키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차주님이 우리한테 화내는 건 아니고 막 물고 왔습니다.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욕을 하고 하셨는데 닛산을 상대로 아마 요분은 이제 닛산 차를 다시 안 사겠죠. 저희 공장에도 뭐 BMW, 벤츠, 뭐 아우디 차들이 있는데 참 이 일본 차들이 지금 너무 비협조적입니다. 이런 피해는 분명히 차주님들한테 돌아가니까요. 뭐 부산의 문제겠죠. 서울의 다른 지방은 서비스 센터에서는 부품을 잘 내줄 수도 있습니다. 내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차는 그렇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부산에서는 지금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일본 차 타시는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제 목소리 풀 죽은 거 보이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그냥 부품값만 받고 달아만 주면 되는데 그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 끝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열받았지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좀 먹고 삽시다. 그리고 혼다, 렉서스, 도요타 사시는 분들은 서비스한테 얘기 좀 하십시오. 차주님도 싸게 수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입자 부품업체들이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한다 한번 차주님들한테도 알려드려봤고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정비업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홍 대표의 토크타임, 오늘 진짜 이 땀 보입시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덥습니다. 오늘은 주식, 부동산 제가 어떤 유튜브 시청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주식은 하나만 봅니다. 동깡님 보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되게 잘해요.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줘서 봅니다. 저는 주식 비중이 한 5%도 안 돼요, 제 자산에. 그래서 뭐 투자 비용이 넓진 않지만 주식은 세계 경제나 뭐 환율, 금리, 원자재 값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기민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조그만 호재악재에도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고 하기 때문에 국제 정세, 국내 정세를 파악하기에 아주 좋기 때문에 제가 흐름 파악하려고 하나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동깡님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요, 사실 주식에 비해서 되게 기민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주식보다는 천천히 움직이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한 부동산을 좀 투자를 하는 편이고요. 부동산은요, 제가 호랭이 TV를 요새 자주 봅니다. 호랭이 TV님은 유명하신 강사님들 초대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건데, 근데 보통 한 95%가 상승론자들이 나와요. 하락론자들은 많이 안 나오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보면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만수 박사님도 제가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신데요. 이번에 골목대장님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가치랑 관념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걸 꼭 한번 봐주십시오. 골목대장님 블로그도 옛날부터 한 유명하신 분인데 이번에 호랭이 TV 나와서 좋은 얘기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땅집고 TV에 보면 너무 많습니다, 이상한 것들도. 근데 그 중에 부동산 좀 전문가분이 있습니다. 차학봉님이라고 있습니다.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더 정이 가는 건데, 차학봉님인데 그분이 되게 옛날부터 유명하셨던 분이었고 되게 잘 맞추시는 분입니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좀 잘 해주시는데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 토크 타임도 마찬가지지만요, 도움이 된다 싶으면요,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옛날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오답노트 있죠. 계속 봐. 틀린 건 계속 보고 계속 보고. 그러니까 한 번 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이제 도움이 된다 싶으면 2번, 3번, 5번, 10번 넘게 봐야 돼요. 자기 것이 되도록. 한 번만 들으면 자기 게 안 됩니다.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강의는 2번, 3번, 5번, 10번 정도 들어야
자기 게 조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니들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말하는 지역들, 저번에 말했던 3기 신도시 얘기하면 남양주, 하남, 부천 이렇게 하면 어디 있는지 붙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지역을 검색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디에 붙어 있는지라도 조금씩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전국에 있는 그 도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충청도가 어딘지, 세종이 어딘지, 강원도가 어딘지 이렇게 그 지역 정도는 머릿속에 조금씩 넣어놔야 됩니다. 한 번 듣고 흘리면 안 됩니다. 계속 그걸 듣고 자기 거를 만들으셔야 자기게 되는 겁니다. 와, 이 땀 보십시오. 와, 죽겠다. 감사합니다. 조현민TV의 홍대표였습니다. 아, 그리고 제발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조회수에 비해서 좋아요가 너무 적어요. 감사합니다. 끝.